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X 사업의 4대 핵심 기술이 국내 기술로 개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장비는 시제품을 선보이며 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X에 장착할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일명 A사 레이더를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소가 이번에 공개한 A사 레이더 시제품은 지난 2006년부터 함정용으로 개발해 전투기용으로 전환 중입니다. 이 레이더의 핵심은 동시다발적인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모듈 안테나. 시제품에는 500개 정도가 장착돼 있는데 KF-X에는 1000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6일 대전 본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사 레이더 시험 개발은 80% 정도 완성된 수준이라며 2019년까지 공대공 모드를, 2021년까지 공대지, 공대해 모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에 탑재하려면 냉각 설계 등 보완점이 남아있지만 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KF-X용으로 하려면은 시험 개발에서와 마찬가지로 뎁스를 결국은 깊이를 좀 줄여야 됩니다. 깊이를 줄이는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A사 레이더와 함께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파 방해 장비와 같은 항전 장비에 대해서도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EOTGP라 불리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의 경우 RF-16 전투기에 탑재해 운영 중인 전술 정찰 영상 정보 수집 체계와 유사하며 RF 젠모라고 불리는 전자파 방해 장비도 현재 공군이 사용 중인 ALQ-200과 유사해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는 게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4개 핵심 기술과 차세대 전투기 간 체계를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우리가 개발한 항공기에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끼리 손을 맞잡는 것처럼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G20 정상회의와 APEC, 아세안 플러스 3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에 이어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하반기 다자회의 순방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오는 15일과 16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저성장 고실업 문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이행, 투자 활성화, 포용적 성장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우리 정부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는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18일에는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로 구성된 태평양 동맹과의 비공식 대화 일정 등에 참석하고 19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열리는 전체 회의에 참석해 APEC 회원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합니다. 21일부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금년 하반기 정상회교 성과에 더하여 지역 및 국제 이슈와 관련한 우리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핵 등 동북아 정세와 주요 지역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일부 참석 국가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뒤 오는 23일 귀국합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장병 민간의료 체계 이용제도 개선 TF를 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군인과 의무사, 국방부 관련 부서, 그리고 부상장병과 가족들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요양기관과 보장 금액, 공상심사 절차와 소급 적용의 문제까지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법규나 제도 문제상 충분한 의료 지원을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며 국방부는 이런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세계 각지에서 열립니다. 턴 투워드 부산, 우리말로 부산을 향해라고 명명된 행사인데요. 네, 11월 11일 오전 11시 21개 유엔 참전국 현지에서 유엔 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향해 동시에 1분간 묵념을 하게 됩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6.25 전쟁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국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턴 투워드 부산, 부산을 향해라고 이름 붙여진 추모 행사는 매년 11월 11일 11시 6.25 참전 전사자들이 안장돼 있는 부산 유엔 묘지를 향해 전 세계 참전 용사들이 1분간 묵념을 하고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유엔 참전국인 미국, 호주, 남아공, 인도 등 세계 21개국 현지에서도 우리 시각 오전 11시에 맞춰 추모 행사를 거행합니다. 지난 2007년 캐나다의 6.25 참전 용사인 빈센트 커트니 씨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로 영연방 국가의 현충일입니다. 미국은 제대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제대군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200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의 정부 행사로 격상돼 부산 유엔 묘지에서 추모 행사를 거행하다 지난해부터 21개 참전국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확대됐습니다. 행사 당일 우리나라에선 군 장병과 참전 유공자, 학생 등 전 국민이 오전 11시 부산을 향해 추모 묵념을 실시합니다. 특히 부산에선 추모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대대적인 추모 묵념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남아공, 인도, 필리핀 등에서도 같은 시각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하고 참전용사 유족 초청 위로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선 영국군 참전용사인 로버트 맥카터 씨의 안장식이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립니다. 부산 유엔공원에 전우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 2001년 사망한 맥카터 씨는 아들 부부와 동료 참전용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뜻을 이루게 됐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 총동문회 주최로 국민통일안보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염원과 안보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문과 일반인 4,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국민통일안보 한마당. 육군 3사관학교 출신 동문과 가족 등 참가자들이 체육관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통일과 안보를 염원하는 열기로 가득 찹니다. 육군 의장대원들의 절도 있는 집총시범과 현란한 전통무술 시범이 펼쳐지자 박수갈채를 쏟아냅니다. 강성용 총동문회장은 조국 수호를 위한 뜨거운 마음과 충정을 표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랑스러운 육군 3사관학교 동문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 대국민 통일안보 의식을 높여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모습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대한민국 창조에 앞장서기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각기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또한 최전방의 군사지역뿐만 아니라 항토방위와 산업전선에서도 항상 선도적인 자세로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본행사에서는 통일안보를 위한 결의대회도 마련됐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동문과 가족 자녀들로 구성된 대표자 4명이 통일안보를 향한 희망과 바람을 힘차게 외칩니다.
통일펀드 기증식과 축하 공연 등도 실시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통일과 안보를 향한 우리의 염원은 아마 통일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부의 침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3회지만 또 2019년 4회, 그 다음에 5회, 6회 해서 계속 우리가 안보의 여건으로서 힘을 모으는 행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통일안보를 염원하는 의미로 자전거로 DMZ를 종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간은 동해안 최북단에서 시작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이르는 389km. 육군 3사관학교 개교 47주년을 맞아 뭉친 47명의 역전의 용사들이 전방현지를 내달리며 군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희망과 굳건한 안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국민 통일안보 한마당 행사. 육군 3사관학교 총동문회는 통일과 안보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담아내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군가하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금요일 군가합창대회 현장을 보셨다면 생각이 달라지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4회 국방부 장관상 군가합창대회가 1,500여 명의 방청객이 함께하는 가운데 열전을 펼쳤는데요. 대회가 아닌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정재훈 중사입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 장난치냐? 장병들의 패기와 열정의 무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민간합창단의 아름다운 목소리, 남녀노소 민과 군이 군가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됐습니다. 지난 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제4회 국방부 장관상 군가합창대회 현장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각 군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장병 부문 6개 팀과 예선을 거쳐 선발된 민간합창단 부문 6개 팀 모두 12팀이 참가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4개국 출신 결혼 이민자 27명으로 구성된 시흥시 다문화 가족 합창단과 육군 3사관학교 18기 전우들이 전역 후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 진짜 사나이 한올림 합창단 등 이번 대회에는 각양각색의 팀이 참가했습니다. 조선시대 수군 의상으로 무대에 나선 해군 3함대 사령부를 비롯해 군가와 뮤지컬을 함께 선보인 육군 37사단, 해병대 1사단의 절도 있는 군무 등 장병들의 무대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대회 영예의 대상은 민간합창단 부문 수원시 어머니 합창단과 군 장병 부문 육군 37사단이 수상했습니다. 소품, 그리고 안무, 그리고 작곡, 그리고 모든 면에서 같이 힘써준 우리 전우들에게 일단 감사하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합창대회가 일단 잘 끝나서 너무 좋고, 제가 사실 이제 말년 병장인데 정말 이 전우들이랑 좋은 추억과 그리고 좋은 경험들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상에서 장려상까지 모든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군가가 아니고 역사 교육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이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 12개 팀 여러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참가팀과 관객들이 하나돼 울려 퍼지는 환호성. 제4회 군가합창대회는 대회를 넘어 민관군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년대와 90년대의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리역 폭발물 사고 피해 복구에 참여한 우리 군의 대민지원 모습부터 공수화물 투하 경연대회 모습까지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적보다 절대 우위의 힘을 확보하여 적을 초전에 섬멸시키기 위한 장병들의 노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승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육군 제7680 부대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4일간에 걸쳐 대규모 기동 훈련을 실시 성공리에 끝냄으로써 우리 육군의 막강한 위용과 정도 높은 전술 전기를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공공대의 전차와 장갑차 등 최신 장비를 갖춘 기계화 부대를 위주로 한 이번 기동훈련에서 장병들은 평소 익힌 전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정확하고 기민한 동작으로 예정된 상황을 처리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상의 왕자 전차부대가 지축을 흔드는 굉응과 함께 막강한 화력을 퍼부어 적의 진지를 강타한 후 장갑차에 의해 이동된 보병부대가 잔적을 섬멸하는 상황에 이르러 이번 훈련은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9시 15분경 전라북도 이리시 역군의 하행선에서 대기 중이던 대전기관차 사무소 소속 제1052 화물열차에 실린 다이너마이트 등 폭약 24톤이 폭발, 인구 12만의 이리시를 폐허로 만드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300여) 명의 사상자와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우리나라 폭발물 사고 사상 최대 참사인 이 사고는 호송원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리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온 국민의 성원 속에서 재건 의욕을 불태우며 피해 복구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공군 567위 부대는 부대 공수투하 훈련장에서 제4회 공중화물 투하 및 탐색 구조 경연대회를 가졌습니다. 성공작전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C-130 수송기와 C-123 수송기가 참가한 공중화물 투하는 유사시 작전 상황과 지형의 영향으로 착륙이 불가능한 작전 지역의 저고도 비행으로 낙하산을 이용 장비 및 물자를 투하하는 전술 공수작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대대는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 지역 상공에 도착, 완벽한 작전을 전개한 258 전술 공수 비행대대가 차지해 공군 참모총장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육군본부가 2016년 헌병수사관을 선발합니다. 장기복무 육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전병과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11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국방인사 정보체계를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헌병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제4회 나라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청소년과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열리며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응모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우리들의 나라사랑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육군입니다. 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12월 2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 창간 51주년을 맞아 국방일보를 부탁해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리며 국방일보를 주제로 한 사행시나 그림, 사진 등을 응모하시면 됩니다. 국군장병 포함 국방일보 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일보 디지털 뉴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홍보원이 제1회 국방홍보원 SNS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11월 27일까지 응모 가능하며 1인당 3점 이내로 출품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 메일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홍보원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KF-X 사업의 4대 핵심 기술이 국내 기술로도 개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은 KF-X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은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므로 많은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면 기술 개발은 반드시 기한 내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사업인 만큼 KF-X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